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데 코인 투자하는 사람만 22% 세금을 뗀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내년 1월부터 진짜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걸 막아달라는 국회 청원에 5만 명이 몰렸고요. 그것도 단 일주일 만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가 지금 정확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이 팩트체크 위주로 차근차근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드려 보자면요. 2026년 5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었죠. 제목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련된 청원이었고, 그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코인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없애달라는 건데, 이게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넘겼어요. 정확히는 등록 8일째 되는 날인 5월 21일 5만 명을 돌파했고요. 국회 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회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 자체가 이제부터는 국회 공식 회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게 확정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코인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무겁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숫자로 보면 점점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정부가 만든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으로 번 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요. 근데 250만 원을 넘은 수익부터는 20% 세금이 붙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2%가 또 붙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22%죠.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코인으로 1년 동안 1천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은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한 22%,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세율이 아니죠. 다른 투자랑 비교해봤을 때 그제서야 분노 포인트가 보입니다. 원래 주식 투자자도 비슷한 세금을 낼 예정이었죠.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금투세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주식이나 펀드로 큰 수익을 내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건데, 이 금투세 같은 경우에 작년 당시 결국 폐지됐습니다. 시장 자체에 충격이 컸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양도세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상태고, 근데 코인 과세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화가 난 진짜 이유인데요. 같은 정부 같은 시기에 한쪽은 세금을 없애주고 한쪽은 그대로 매기는 상황들, 이 청원을 올린 사람도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주식에는 세금을 빼주면서 왜 코인에만 따로 세금을 매기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8일 만에 5만 명이 동의를 한 거고, 이게 단순하게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고 떼쓰기가 아니라 왜 우리만 차별받느냐라는 질문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가 더 궁금해지실 겁니다. 아니 그럼 정부는 왜 코인만 과세에 밀어붙이는 거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 똑같죠. 2027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건데, 구세청도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인 걸로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정부는 후퇴할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 입장과는 별개로서 시장에서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단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직까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세금까지 시작되면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거래소 경쟁력이 약해지겠고, 결과적으로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는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멀었다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시행 전으로 드러날 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확인된 사실은 이런 우려가 단순한 투자자 불만 수준을 넘어서 국회 청원으로까지 번졌다, 이런 점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 가지 갈래를 길게 풀어놓기보다는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 가지 흐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요.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중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식적으로 회부가 될 예정이고, 회부가 되면 상임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올해 가을쯤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한 번쯤은 나오게 될 텐데요. 그게 과연 폐지 결정일지, 아니면 시행 시점을 늦추는 결정일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가자, 이런 결정일지는 아직까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존재합니다. 작년에 금투세를 폐지할 때 정부랑 국회가 내세웠던 논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점이겠는데요. 시장 충격, 투자자 이탈, 산업 경쟁력 약화. 근데 지금 코인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도 정확히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시장 충격, 해외 거래소 이탈, 국내 거래소 경쟁력 약화. 이 작년에 한쪽에 적용했던 논리들을 올해 다른 쪽에 적용하지 않을 이유를 정부랑 국회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논의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결국에 이런 부분들 정리되지 않으면요, 형평성 문제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 폐지까지는 어렵더라도 시행 시점을 한 번 더 미룬다거나 250만 원으로 묶여있는 기본 공제 금액에 대해서 올린다거나, 또
또 세율을 손보는 식의 절충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후퇴라고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는 민심을 반영했다. 이런 명분을 챙길 수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6월달 다가올 상임위 회부랑요, 그리고 그 이후에 90일이 진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코인 과세는 2027년 1월부터 22%를 시작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5만 명이 모이면서 국회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주식은 빼주고 코인만 매긴다, 이런 형평성 문제가 되겠고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럼 정부도 마냥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6월달 상임위가 열리게 된다면 이 정치권은 정확히 어떤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상황 자체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끝났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리플 XRP에서 움직임이 안 나오기 때문인 거고, 리플이 200원 상승하고 또 다시 100원 하락하면은 여기서 다시 200원 하락하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반복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차라리 지금 같은 알트 시장에서는 낮은 비중일지라도 알트 타점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요, 낮은 비중으로 차라리 속편하게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어렵다 생각하면 정말 끝도 없이 어렵겠지만요, 조금은 효율적이고 조금은 더 편하게 시장을 대응하시면 더욱더 쉬운 시장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 XRP뿐만 아니라 도지코인 포함해서 다른 여러가지 알트코인들 위주로 타점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